어느 작은 동네 오래된 카페에서 4명의 친구들이 만났다. 이들은 모두 정년퇴직을 맞은 지 몇 년이 지났고 삶의 어느 한 페이지를 지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로 사무실에서의 웃음소리와 자주 마주하던 커피숍에서의 수다들이 떠오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다시 모인 그들은 자연스럽게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른 아침 그들은 자리를 잡고 커피를 시켰다. 카페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상적인 대화는 빠르게 시작됐다.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그중 한 친구, 이수철 씨는 갑자기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자주 입에 올리는 주제였다. 그때 말이지, 내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 사장직을 맡았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다니까? 사람들은 내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모두 따라왔지.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몰라. 수철 씨는 말끝을 흐리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기억 속에서 그 시절을 되새기고 있었다. 당시엔 나의 권력과 직위가 정말 대단했어.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지. 그 말을 들은 친구들 중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중 김명석 씨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살짝 돌렸다. 명석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곤 했다. 이제는 그때의 권력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데 왜 계속 강조할까?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수철 씨,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그때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과거에 대해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명석 씨의 말이 조금 날카롭게 들렸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이수철 씨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점이기도 했다. 그는 수철 씨가 자주 과거의 권력과 직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수철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이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너무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요즘엔 그런 권력이나 직위가 더 이상 나를 의미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그때 그 직책에서 배우고 얻은 교훈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이 아닐까 싶다. 나는 그때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를 이끌어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이지. 명석 씨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다. 수철 씨가 과거의 경험을 자랑으로만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명석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대화 후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박희수 씨는 자랑스레 자녀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들이 이번에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젠 해외에서 활동하며 큰 회사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친구들은 와, 대단하네 라고 하며 박 씨의 자랑을 칭찬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조금씩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사실 그들 중 몇몇은 자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자신들의 자녀가 그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의 성취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비교의 대상이 되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박 씨는 알지 못한 채 자랑을 이어갔다. 김명석 씨는 그때 마음속으로 또 한 번 고민했다. 자녀 자랑도 지나치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정말 대단한 아드님이시네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드님의 성공이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자랑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내가 너무 자랑을 했네요. 좀 지나친 감이 있죠. 고마워요, 명석 씨. 그러던 중 또 다른 친구인 최병우 씨가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었다. 나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젊었을 때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건 여행이었지.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병우 씨는 여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연스레 자신이 다녀온 국가들의 명소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리스의 산토리니, 일본의 교토, 이탈리아의 로마, 모든 곳에서의 경험이 다 특별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멋지게 다녔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김명석 씨는 또 한 번 불편함을 느꼈다. 병우 씨, 여행을 많이 다니신 건 대단한 일이지만 여행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여행을 떠난 이유가 중요한 거지. 그 여행에서 얻은 경험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게 남들에게 자랑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나 여행을 자랑할 때 자신은 그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생각에 조금 씁쓸해지고 있었다. 병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네. 나는 그저 내 경험을 나누고 싶었는데 자랑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나는 그곳에서 배운 것이 더 많았어. 그곳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삶의 깊이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 김명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여행에서 얻은 교훈이나 사람들과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자체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한 친구는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 살았어라고 하며 자신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김명석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했다. 우리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과거의 자랑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날 그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나누며 웃음도 많았고 가끔은 진지한 대화도 오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으리라. 김명석 씨는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과거의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닐까요? 그의 말에 친구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날 모임은 그렇게 의미 있는 대화로 끝을 맺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도 소영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끝자락, 아직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소영은 몇 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친구들과 모이기로 했다.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때 그 시절의 유쾌한 대화가 그리워졌다. 그날 모임에 함께한 친구들은 소영을 포함해 4명이었다. 다들 정년퇴직을 하고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끔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모여서 차 한 잔을 나누곤 했다. 오늘도 그들은 오랜만에 카페에 모였다. 오랜만이다 모두. 소영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인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더 자주 만나야지. 민정 씨가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나저나 이 모임에서 민정 씨의 주제는 언제나 같았다. 바로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쾌하게 여전히 삶을 즐기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소영아, 나 이번에 헬스클럽에서 수영 배운 거 알아? 민정 씨가 말을 꺼냈다. 진짜 나이 들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 수영을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잖아. 정말 좋겠네요. 소영은 민정 씨의 이야기에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민정 씨는 여전히 자랑하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말이지, 나 이번에 10km 마라톤도 뛰었어. 나이가 들어도 이만큼 해내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껴졌어.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지 않나? 그녀는 여유롭게 말하면서 자랑스러워했다. 소영은 잠시 민정 씨의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돌렸다. 사실 그녀는 민정 씨의 건강 자랑을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민정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어떤 때는 건강이나 체력도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나이에 자랑할 것은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나? 소영은 망설임 없이 말을 꺼냈다. 민정 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요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나 건강 자랑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 민정 씨는 의아한 듯 말했다. 그럼 너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녀는 소영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소영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내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아닐까요? 민정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나머지 친구들도 소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다른 친구인 경희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맞아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어떤 일을 이뤄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소영은 경희 씨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경희 씨.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진정한 자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자랑하는 것보다 그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는지를 나누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고 각자 나누는 이야기 속에는 서로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담겨 있었다. 소영은 더 이상 민정 씨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체력이나 건강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민정 씨의 자랑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정 씨,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만큼 마음의 평화나 관계에서 얻는 소소한 행복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그날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도 자랑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성취나 자랑보다는 그 성취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수다스러운 대화가 멈춘 뒤 소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배운 것들이다. 그때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쌓인 경험들 속에서 진정한 자랑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성취나 외적인 자랑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자랑은 그것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자랑의 의미였다.